자, 이번에 강의할 거는 이제 시계 나눗셈에 대한 것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립제법에 관한 걸 좀 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볼 거야. 일단 오늘은 조립제법을 먼저 들어갈게. 자, 그 전에 이제 시계 나눗셈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건데 사칙 연산 중에서 이제 시계 나눗셈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좀 배운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 와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시계 나눗셈 중에서도 다항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시계 나눗셈은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 자, 실제 나눗셈을 하는 경우보다 우리가 검산식을 이용해 갖고 계산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다 그랬지, 그치? 뭐 보통 검산식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자. 자, 실제 나눗셈을 하는 경우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실제 나눗셈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뭐 저번에 해본 것처럼 차수 맞춰 갖고 나눠주면 되는 거고 검산식은 이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나눗셈을 한다는 얘기는 A라는 식이 있어서 얘를 B로 나누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몫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BQ 곱해가지고 뭐 더하고 빼고 계속 쭉 계산해갖고 맨 마지막에 나머지가 R이 나오겠지, 그치? 자,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검산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A는 BQ 플러스 R이 되고 자, 이제 이 식은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항등식의 성질을 가져. 그리고 요거의 차수하고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해보면은 나머지의 차수가 항상 나누는 식의 차수보단 작아야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가 있어. 자,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에는 실제로 나눗셈을 할 때 조금 쉽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립제법인 거지, 그치? 그게 조립제법이고 요걸 오늘 공부할 거야. 근데 조립제법은 실제로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에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몫을 구해야 될 때는 실제로 나누는 수밖에 없고 근데 나누는 게 1차식일 때는 조립제법이란 조금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고 자, 우리가 나누는 게 1차식인 경우에 내가 몫은 필요 없고 나머지만 알고 싶어. 나머지만 알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나머지 정리겠지?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제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나머지 정리고 요거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건데 그게 요 검산식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세 개의 관계를 나중에 정확히 이해해 두는데 나눗셈에서 요거 그리고 이제 요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뭐가 이어져 나오냐면은 인수 정리라는 게 이어져 나오고 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 3차 이상의 식의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게 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식의 연산이 완성되니까 요 나머지 정리 끝난 다음에 인수분해를 들어갈 거야. 이제 그 정도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자, 여기 있는 나눗셈에 대한 내용은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지금 얘기한 대로 요거는 교재 3페이지야. 3페이지 봐야 돼. 3페이지 보면 있어. 네, 지금 조금 순서가 요게 책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조금 가니까 이걸 봐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요식은 꼭 기억해 두라 그랬지. 자, 요식은 꼭 기억해도 검산식 A가 B로 나눠서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일 때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좀 귀찮으면 이렇게 개수만 분리해서 쓰는 방법인데 오히려 요건 좀 틀리기 쉬워. 우리 차수를 잘못 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계산법을 쓰면 되고 실제로 나눠야 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가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 나눗셈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 나눗셈 요거 하는 방식 기억해두고 실제 나눌 땐 이렇게
차수 맞춰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우리가 숫자에서도 제일 큰 숫자 먼저 없애주듯이 얘를 없애줘야 돼. 그럼 여기는 x제곱이니까 이걸 없애려면 2x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똑같아지겠지, 그치? 나머지는 계산해주면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니까, 그치?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 여기서 요건 빼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빼주니까 여기 또 나와. 근데 요거랑 요거랑 또 지워야 되니까 이게 x세제곱 x제곱이니까 또 x를 곱해주겠지, 그치? 또 곱해서 또 그대로 써줘. 요거랑 요거 곱한 거 또 빼. 남지, 그치? 근데 아직 요것도 2차고 요것도 2차니까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6을 곱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빼주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거,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럼 너희 한번 해보면 되고, 안 되면 또 질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을 봐야 되는데, 자, 조립제법은 언제 쓴다고?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1차식. 자, 1차식으로 나눈 거, 그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요거 뒤에 보면은 그냥 보면서 얘기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x 세제곱 먹고 다음 페이지야. 그리고 조립제법은 15페이지고, 16페이지에 보면 요 식이 있어. 자, 요거 나누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게 나누어지는 식이지, 그치?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만 적어. 그러면 3창의 개수가 2고, 자, 2창은 개수가 없으니까 0이야. 요거 빠뜨리면 안 돼. 없는 건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1창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이니까 그대로 적고, 자,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를 우리가 거꾸로 쓰듯이, 요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면 돼.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숫자를 하나 적어줘야 되는데, 어떤 숫자를 적냐면, 자, 지금 나누는 요 1차식 있지, 그치? 자, 요것을 0으로 만드는 x값. 그러면은 x 플러스 2가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위에 원래 나누어지는 식, 자,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들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더해주면서 쓰면 돼. 그럼 여긴 더할 거 없으니까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숫자하고 얘하고 곱해서 그 다음 칸으로 올려 써줘. 그럼 요거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여기하고 여기는 더해서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럼 마이너스 4. 얘하고 얘를 다시 곱하니까 플러스 8. 그럼 요거 더해서 내려오니까 7. 그 다음에 다시 얘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14.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면은, 자, 맨 마지막에 나온 숫자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주면은, 바로 요게 뭐가 되냐면은 몫이 되고, 요게 몫의 개수 역할을 하는 거고, 요게 나머지가 돼. 자, 지금 나눈 게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뭐로 나와야 돼? 상수로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요게 몫의 개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2에 지금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2차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고창이 2차식.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에 x 붙여주고, 7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몫이 요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이게 조립제법인데, 자, 조립제법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조립제법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는 지금 나누는 게 x 플러스 2였지. 즉 x의 개수가 1일 때는 바로 0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두 번째 이제 밑에 있는 건데,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x 플러스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치? 자,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은 얘도 x는 마이너스 2고, 얘도 x는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하는 과정은 아까랑 똑같아. 조립제법을 하는 과정은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얘도 몫이, 자, 아까 나온 것처럼, 얘도 몫이 2에, 자, 이것도 조립제법 과정이 똑같으니까 여기 쓰여지는 숫자도 똑같고 여기 마이너스 2도 똑같겠지. 거기 나온 거 보면은, 그치? 그래서 몫이 바뀌진 않아. 그러면 얘 몫이 2x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나오고 나머지가 아까 마이너스 16이 나왔지, 그치? 그럼 요 과정은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잘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실제로는 이거를 이제 검산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걸 검산식으로 쓰면은,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지금 내가 2x 플러스 4로 나눈 거를 생각하는 거지, 그치? 2x 플러스 4로 나눈 거를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얘는 요걸로 나눈 나머지지, 그치? 그러니까 2x 플러스 4로 지금 나눈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한 요 몫은 실제로는 x 플러스 2로 나눈 몫이야, 그치? 조립제법은 요 x의 개수가 1일 때 사용한 거란 말이지, 사실은. 그래서 그때 몫이 요거인 거야, 그때 몫이.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6.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걸로 나눈 거니까, 자, 그럼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얘하고 잘 비교해보면은, 곱하기 2가 돼 있잖아, 그치? 곱하기 2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거꾸로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요거는 요렇게 바뀌지만, 식은 변함이 없겠지. 그래서 요걸 여기다 곱해줘. 거꾸로, 몫이 줄어들겠지, 그치? 요렇게. 자, 근데 나머지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단 말이지. 그 무슨 얘기냐면은, 나누는 게, 자, 쉽게 생각해봐. 나누는 숫자가 커지면 당연히 몫은 줄어들겠지, 그치? 하지만 나머지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누는 게,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걸 다시 조금 띄워서 쓰자. 자, 지금 뭐냐면은, 몫이 2배가 돼. 자, 아니, 나누는 게 2배가 됐지, 그치? 그럼 몫은 당연히 2분의 1로 줄어들어야지 전체가 변함이 없겠지, 그치? 하지만 나머지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그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써서 조립제법을 써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나누는 식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b하고 ax 플러스 b를 생각해보면 이게 나누는 게 곱하기 a를 해준 거지, 그치? 그럼 그때 몫이 qx면은 몫은 요거의 반대 역수만큼 줄어든단 말이지. 그래서 a분의 1 qx가 되는 거야. 그 얘기야 지금. 근데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요 관계를 조금 잘 기억해두고, 자, 마지막에 이제 연조립제법, 이게 테일러급수라고 하는 건데 뭐 그 내용은 몰라도 연조립제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렇게 여기 세제곱 제곱 1차식이 되는데 요게 밑에 있는 게 x가 아니고 x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있는 게 똑같은 식이 반복되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이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자, 일단 여기 한번 풀어보자. 자, 1번은 뭐 요거 3으로 하면 되니까 너희들이 해보고 2번을 해보자. 2번. 자, 요걸 나눈 거니까 2번. 자, 2번을 풀어보면은, 자, 요게 나뉘는 거니까 개수 써보면 1, 2차항은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이 1차항이니까 2,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3차, 2차, 1차 상수항.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 써주고, 자, 그러면 이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2x-6이 0이니까 3을 써주면 되겠지? 자, 여기 1 곱하면 3. 요거 자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더하면 마이너스 1, 요거랑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3, 내려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돼서, 자, 요게 몫이고 요게 저긴데,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게 몫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야. 자, 근데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2x-6으로 나눈 게 아니라 여기가 3이란 얘기는 실제로 x-3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x-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야. 그러면은 2x-6으로 나눈 거는 여기 곱하기 2 했으니까 몫이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1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보겠지, 그치?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걸 조금 다시 한번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자, 요게 지금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몫이었고 나머지가 4였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눈 거 구하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줬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식이 바뀌어버리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해주면 안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요건 여기다 곱하고 얘는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전개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은 그럼 요걸로 나눴을 때는 요 뒤에 곱해진 게 몫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요거 주의해서 풀어주고 자 그러면 뭐 그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너희들이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연조립제법인데 자 2x 세제곱 플러스 요렇게 돼 있을 때 fx를 요렇게 바꾼대.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정확히 얘기하면 x-2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 그래. x-1을 우리가 라지 x라고 치환해서 보면 이게 라지 x, 라지 x, 라지 x니까 라지 x에 대한 내림차순이지 그치? 이렇게 똑같은 식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걸 우리가 x-2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했다 그러고 자, 어떤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을 이런 식으로 x-알파라는 거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려면 이때 쓰는 방법이 연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야. 연조립제법. 자, 그럼 연조립제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렇게 풀어준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방법을 먼저 잘 알아. 그럼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봐. fx라는 식이 있지, 그치? 자, 얘를 제일 먼저 x-2로 나눠. 그치? 그러면은 몫이 qx가 되고 그땐 나머지가 r이 되겠지. 자, 요 r 값이 뭐냐면은 요렇게 돼. 그럼 요 실제로 해보자. 자, 얘를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자. 자, 실제 숫자로 그냥 가지고 해보자. 자, 얘를 먼저 자, 첫 번째 2, 1. 자, 요거를 x-2로 먼저 나눈 거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4가 되고 자, x-2로 나누니까 0이 되는 값이 2야. 그럼 요게 2, 그리고 2, 3 곱하니까 6, 3, 2, 3, 6 돼서 여기 10대지, 그치?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요거를 써볼게. 요 단계를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지금 내가 x-2로 나눴지, 그치? 그랬더니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몫이고 나머지가 10이 된 거야. 나머지가 10이 된 거야. 자,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요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번에는 요 몫을 다시 x-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지, 요거. 뭐 다시 쓸 필요 없이 요게 몫이니까 그 몫을 다시 x-2로 나눠. 자, 그럼 그 몫을 다시 x-2로 나눈 값을 구해주면은 다시 조립제법을 쓰니까 자, 2는 4, 7, 2, 7에 14, 17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그러면 계산을 뭐 잘못했나? 그러면 다음에 뭐가 이동가 되더니 2, 1, 3, 4. 자, 다시. 요게 계산 잘못했다. 쏘리. 이거 잘못했네. 여기가 2는 4지, 그치? 4. 이거 다 잘못했네. 자, 다시 지우고. 다시 해보자. 쏘리. 계산 틀린 거를, 여기만 지워놓고, 계산 틀린 것만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면은, 이게 2. 곱하니까 2는 4. 5. 10. 이게 7. 27에 14니까 이게 18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 되고 여기는 18이 되겠네, 18. 자, 그러면 이제 요 몫을 x-2로 나눈 몫을 요거를 다시 또 x-2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럼 또 x-니까 2 조립제법 쓰면 2는 4,
9, 9이 18이니까 25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요 식이 요렇게 바뀌어. 얘는 원래 있었고, 자, 지금 요게, 요 색깔을 바꾸자. 자, 요걸 빨간색으로 하자. 요걸 빨간색을 다시 바꿔주면은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얘를, 요 빨간색 안에 있는 게 x-2로 나눴더니 몫이 요거지. 지금 요게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x-2로 나눴더니 몫이 2x 플러스 9가 나왔고 나머지가 25가 나온 거야, 그치? 자, 요게 요렇게 바뀐 거지. 플러스 18이 된 건데, 자, 그럼 요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곱해주니까 x-2의 제곱에 2x 플러스 9의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니까 25의 x-2의 플러스 18이 돼서 봐봐, 이제 x-2 계속 생기고 있지, 그치? 요거랑 모양이 비슷해져 가네. 여긴 지금 2차니까 여기 3차까지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럼 뭐냐 하면은, 자, 이제 한 번 더 요 안에 있는 거를 또 x-2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서, 자, 요게 지금 2x 플러스 9니까 얘를 또 x-1로 나눠 또 따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조립제법을 그냥 똑같은 숫자로 계속 반복해서 연조립제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요걸로 나눠주면 요게 2는 4 해서 요게 13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x-2의 제곱되고, 자, 요 안에, 아까 우리가 지금 요 분홍색으로 된 2x 플러스 9를 요거를 x-2로 나눴더니 몫이 2이고 나머지가 13이 돼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그치? 그 뒤에는 원래대로 요게 그대로 오겠지, 그치? 조금 이따 쓰자,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전개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얘하고 곱해야 되니까 2배 x-2의 세제곱이 될 거고, 요거랑 곱하면 플러스 13의 x-2의 제곱이 되고, 맨 뒤에는 아까 했던 요것들이 오겠지, 그치? 자, 그럼 fx를 지금 x-2로 계속 나누면서 그거를 나누어준 몫을 또 나눠서 바꾸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버렸지, 그치? 그러면 얘하고 주어진 걸 비교해보면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 값이고 요게 d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x-알파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은 연조립제법을 써서 그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계속 이렇게 바꾸지 말고 요건 처음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실제로 문제를 풀 땐 지금 한 것처럼 계속해서 x-2로 나눠줘. 언제까지? 맨 마지막에 숫자 2개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여긴 3개 나왔지, 그치? 이렇게 2개가 나올 때까지 해주면은 맨 앞에 있는 요 값이 a가 돼. 즉, 요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13이 2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 요 25가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 요 18이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a, b, c, d 값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연조립제법 쓰는 거 정확히 잘 기억해두고, 요 문제 잘 나와. 실제로 근데 문제가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 왜 이걸 필요로 하냐면은, 실제 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지. 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를 봐봐. 이게 사실 두 번째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거야. 자, 두 번째 보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 식을 바로 주고 요거를 구하라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f2.01을 구하려면 2.01을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다 바로 대입하려면 2.01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하면 너무 복잡하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게 1번 문제가 없고 너희들이 2번 문제가 바로 나왔다고 하면은 fx를, 근데 여기 만약에 요게 요렇게 돼 있으면 x 대신에 2.0이 들어가면 0.01이니까 이거 세제곱하고 뭐 제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얘를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를 숫자를 간단히 해줄 수 있는 걸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준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요걸 대입하면 계산이 편해지는 거야. 그 계산 너희들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연조립제법을 써서 우리가 흔히 테일러 곱수라고 부르는데 x-알파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풀어준다라는 거, 여기까지 조금 기억하면 될까요? 자, 조금 길었는데 요거 잘 문제 풀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